예상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총선의 결과 범야권 192석이 의미하는 바는 국민들 스스로 심리적 탄핵을 한 거다. 이거 안 된다. 이대로 하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지금 사실 민생이 너무 어렵고 국민들이 날마다 매일 가난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살도 뺄 겸 굶긴 하지만 근데 사과도 못 먹고 이게 뭐야. 너무 불행한 거죠. 국민들 불행하게 하는 대통령 안 된다. 좀 바꿔라 태도를. 민생을 어떻게 잘할지. 그러려면 이제 야당과도 만나고 중국 문제도 좀 풀고 러시아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미국하고 일본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냐. 오늘 또 뭐 속보 나온 거 보니까 아까 무슨 얘기가 있었죠? 일본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고 이 징용 판결 수용 못한다 이런 또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니까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우리 국익의 입장에서 외교 문제 어떻게 풀 건지 납득 가능하고 설명 타당한 이런 주장을 좀 해줘야 된다. 근데 또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아예 그 입을 닫거나 이래버리니까 국민들이 답답한 거예요.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윤선 대표께서 기자예요. 기자. 기자. 예. 기자. 뭐, 대표 아닙니다. 대표해 그냥. 아니야. 못해. 알았어. 장윤선 선배가 아까 전에 그 300명의 뭐 공기업 뭐 이거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네. 제대로 장악을 못 해가지고 네, 결과가 네, 이렇게 네. 나왔다. 어제 저는 그 한겨레 기사가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네. 한겨레 제목이 이겁니다. 단독. 공기업 감사 꽃방석 검찰 수사관들 또 꿰찼다. 아니 왜 검찰 수사관이 한국 석유공사 감사를 하고 검사도 아니야 심지어 검찰 수사관이야. 한국 환경공단 상임감사위원 뭐 이런데 왜 수사관들이니까 지금도 조용히 다 해먹고 있는 거야. 조용히 위에 막 시끄럽잖아. 지금 막 여기저기 시끄럽잖아. 뒤에서는 조용히 해먹고 있고 앞으로도 그 300명 교체 안 됐잖아. 조용히 다 교체할 거야 이제. 큰일이다 진짜 나라가. 진짜 나라가 큰일이다. 정말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건 뭐 이런 대안도 아직 뭐 언론에서 다루진 않는데 저는 아예 그냥 뭐 10시 어떤 얘기 나올지 모르지만 네. 저도 큰 기대는 안 해요. 근데 그냥 재미삼아 제가 그냥 대안을 하나 드리자면 네. 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쯤에는 거의 자신의 권력을 내려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내려놓는다는 것이 대통령실에 네. 외치, 그러니까 국방, 외교, 안보 이쪽만 저는 수석실을 놔두고요. 안보실 네. 놔두고 나머지는 다 폐지를 해야 된다 봅니다. 대통령실을 다 대통령실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진정성 믿어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총리실에 네. 완전히 내치 권한은 다 넘기겠다라는 선언을 먼저 하시고요. 총리 임명을 누구한테? 그 전권 총리, 그러니까 전권 총리를 하고 네. 뭐 이걸 뭐 야당에 물어봐라 하는데 네. 저거 큰 의미 없고요. 네. 그냥 보수 안에서 찾으시라. 그러면 네. 전 이걸 책임 총리를 넘어서 전 전권 총리라고 제가 명명을 하거든요. 그럼 이 전권 총리에게 내치를 맡기는데 네. 보수 안에서 전 유일한 경제통이라고 하는 지금 경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전 유승민 대표를 등용시켜라. 총리로. 전권 총리로. 전권 총리. 그러면 총리로. 유승민 대표가 경제도 살리고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역량도 있으니까 여야 대화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못 만나지만 유승민 대표는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수준의 전권 총리를 임명할 의지, 권력을 내려놓을 결심 이거 하지 않으면은 법률 수석 100개 만들고 무슨 수석 100개 1000개 만들어도요. 국민들이 그냥 수석 들고 그냥 용산에 던지고 싶은 생각이 들지. 돌 들고 들어가요 지금. 돌 들고 들어갈 줄. 아니 그 마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의 분노와 여론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전권 총리 정도를 내놓고 유승민 대표 정도 되는 경제통을 등용을 해야 전 이 위기를 지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유승민 듭니다. 대표를 그 전권 총리로 임명해라.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일 대표 왜 웃어요? 가능성이 어제 뭐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뭐 유승민 총리서에도 하마평으로 나오잖아요. 네. 국민의힘 대변인 뭐 서정욱 변호사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요. 네. 민주당의 음모다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하는데 유승민을 앉혀가지고 국민의힘을 자중지단으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음모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탄핵을 당하면 당했지 유승민이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차라리 뭐 다른 길을 택하지 유승민은 죽어도 안 될 거예요. 정말 싫어해요.
제가 알기로 제가 들은 바로는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본인이 인간적으로.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죽으면 죽었지 유승민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차라리 죽겠대요? 죽으면 죽겠지. 아, 죽겠대요? 아니 이건 내가- 추정이야. 이건 아니, 이거는 나는 추정이야. 탈락- 추정이야. 얘기를 하는 건데. 고발하면 안 돼. 고발하면 안 돼. 고발하면 안 돼. 추정이야. 고발 안 돼. 네, 그냥 추정이야. 생각이야. 생각이야. 꿈에서 들은 걸로 아세요? 아니 근데 진짜 싫어하는 거는 제가 여러 루트로 들었어요. 유승민 의원 진짜 싫어한다. 아니 근데 싫어도 싫어하겠죠. 국가를 위하거나 지금 사인이 아니잖아요. 국가 지도자고 본인이 이거 수습을 못하고 지금 지지율이 20%인데 그럼 뭐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겠다는 게 대안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나한테까지 봐. 죽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는 건데 하여튼 뭐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뭐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10시에 어떤 발언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30분 후에 발표될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거의 그 이 지푸라기를 들고 불섭으로 뛰어드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다 떠나서 지금 막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대통령이 나서서 수습을 해야지 이걸 오히려 더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공직기강 점검하면서 동시에 법률 수석실 만들어서 사정정국으로 이끌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권을 다시 한번 세게 장악을 해서 검찰이 딴 생각 못하게 확실히 틀어주겠다. 이런 거라면 근데 검찰이 어떻게 할까요? 근데 검찰도 과거처럼 움직이긴 힘들 겁니다. 물론 뭐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라인된 사람들이 있어서 뭐 그분들도 역할을 하겠지만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송경호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관련해 가지고는 수뇌부랑 의견 갈등을 좀 일으켰다라는 게 예. 지난 2월에 보도가 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특검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 특검이라는 것이 지금 기존 검찰에는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검찰도 나름대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장악하기에는 지금은 조금은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요건 짧게 말씀드리면 네네. 확실하게 라인을 탄 사람과 아닌 사람이 좀 많이 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를테면 지금 와서 회계해봤자 예. 어차피 죽을 것 같아라는 사람은 진짜 목숨 걸고 수사를 할 테고 순장조죠. 순장조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이 가는 사람들 검사들이 있을 테고 사실 상당수 검사들은 조금 그냥 지금 약간 눈치를 보고 있어요. 얘기 검찰 쪽 얘기 들어봐도 눈치를 그러니까. 보고 있어서 약간의 그 의견 갈등이 좀 약간 이렇게 위와 아래가 좀 이게 분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속도나 이를테면은 대상이나 방향이나 이게 여러 가지로 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근데 이제 검찰 출신 이제 정치인들 저 취재를 해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은 이 정부가 말기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말기면 확실하게 이제 칼을 들이대는데 아직 3년이나 남았고 그리고 야권이 얼마나 힘이 센가 안 센가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정기국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일종의 숨고르기. 그런데 아마도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비공개 별도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 뭐 이런 형식으로 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특검이 해. 뭐 이렇게 약간 그거 있어요. 넘겨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오늘 대통령이 10시에 자 앞으로 국민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도어 스태핑 재개 결정을 한다면 이거 상당히 큰 변화로 인식될 수 있을까요? 기자들 질문 받을까요? 아니 죄송한데 진짜 좀 거친 용어로 쓸게요. 네. 뻘 소리를 1년에 한 번 듣다가 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더 올라가. 그러니까 뭔가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그 51분 일방 담화를 그거를 한 5분, 10분으로 줄여가지고 그걸 매일 이렇게 나눠서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매일 있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인데. 운동장에 세워가지고 굳이 매일 하는 거라고 그게. 운동장에 세워서 훈시를 매일 하는 그래서 지금 거야. 윤 대통령 상당히 예민합니다. 지금 예민하시죠. 예민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을 재개 뭐 하는가 뭐 저는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본인이 말을 하지 말고 본인이 좀 들어라. 본인이 들어라. 오늘 그 이철희 전 정무수석하고 네. 이제 방송 나오시려고 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는데 네. 본인이 청와대에 있었던 얘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뭐 권력자들이 남 얘기 안 듣고 이렇게 본인 얘기들하고 하고 한번 누가 대통령이 깨면은 이제 다들 쫙 이제 조용해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끝까지 듣는데요. 끝까지 듣고 하지만 제 의견은 다릅니다. 이렇게 다 듣고. 네. 근데 뭐 제가 전에 들은 말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거의 육두문자에 가까운 얘기들을 뭐 섞어가면서 이렇게 화를 내면은 아무도 얘기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뭐 말 많은 얘기는 많이 얘기 나왔죠. 여기저기서 본인 모든 세상 만사를 다 알고 다 전문가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로 이게 뭐 언론 뭐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하면은 이 방식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은 그걸로 민심이 바뀔까? 이거는 본인 얘기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기자회견 네. 한번 하면 되는데. 기자회견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조금 야당 일단 상징성 있는 게 야당 대표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민사회 수석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네.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법률 수석을 만들면서 시민사회 수석을 왜 없어. 없애? 민심을 어떻게 청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시민사회에서 민심을 안 듣겠다는 아니, 거야? 검사들이 민심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검사들이. 검사들이 법률수석으로 아.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하다가 피곤하면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입을 많이 틀어 막았잖아요. 지금. 네. 복잡하면 네. 아니, 영장 근데 도치, 영장 짧게 도치. 말하면 좀 들어라. 다른 것보다도 말을 줄이고 네. 지갑을 열어라. 지갑을 이거 좀 들어라 제발. 들어라 예. 제발. 근데 저는 도어 스태핑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게 윤석열 대통령의 특성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특성이 뭐냐면 불편한 자리 안 가고 불편한 사람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안 봐버려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 쉽게 같아요. 말해서 편한 사람, 그러니까 KBS 기자 하나 딱 놓고 독대해가지고 그렇죠. 3일 만에 이제 다 녹화 편집해서 내보내듯이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특징을 이제 알기 때문에 도어 스태핑은 하라고 해도 어차피 안 합니다. 불편한 자리를 뭐 매일 하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기분만 나쁘게. 네. 그래서 안 할 것 같고 그럼 이제 저도 아까 제가 좀 극단적인 방식의 수습책을 제가 아까 제안을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의 근원이에요. 정말 만악의 근원이라 하듯이 문제의 모든 근원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의 근원인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물론 뭐 결자이지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거는 수습 능력이 있을 때 그 말이 맞는 거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A부터 Z까지 모든 문제의 중심 중에 중심에 있어요. 근데 이분 보고 풀어라? 근데 수습 능력도 없는데? 없는 거 뻔히 다 아시잖아요 지금. 네. 말을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수습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국민 앞에 겸허하게 인정을 하시라. 전 그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그럼 국민들이 우리는 그때 잼버리도 공무원들이 망쳐놓은 거 국민들이 가서 수습을 하잖아요. 지금도 어쩔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기하고 손을 좀 내려놔야 국민들이 이거는 수습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고집 부리고 오만 끝까지 유지하면요. 전 이제 뭐 가장 파국의 길로 가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근데 사실 신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일 현실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정권이 없으니까. 안 들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직 수행하기 귀찮다고 몇 번 얘기하셨는데 후보시절. 아니 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좋아.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바뀌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인식하는 바 그대로 별로 만약에 바뀔 것 같았으면 벌써 4월 10일 총선 끝나고 4월 11일 아침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해야 됩니다. 국민 앞에 서서 허리 숙여서 사과하고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므로 이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일단 야당과 만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고 뭐 조국 대표,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뭐 진보당 윤희숙 대표 만나서 야당과 함께 협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11일 날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저 띄어쓰기 빼면 44자 그것도 그만두기로 한 비서실장 통해서 대독시키고 그다음에 일체 얘기 없다가 막 여론이 빗발치니까 오늘에서야 육성으로 본인이 그것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비타협적 태도다. 국민하고 계속 싸우겠다는 거지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뭐 이런 태도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회의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안 변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할 말이 없어서 저도 뭐라도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한 거지. 진짜 우리가 안 바뀌어요. 우리가 불쌍해. 국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국민들이 또 나서셔야 됩니다. 어쩔 수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나서서 총선으로 이렇게 지난 저 뭡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안 바뀌어. 안 믿어. 이번 총선에서 또 보여드렸잖아요. 안 바뀌어. 어떻게 해야 돼요, 김준일 평론가님? 최근에 이제 민생 경제 얘기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뭐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탄핵이 민생이다. 탄핵이 경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심각하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